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CNT85 거래정지 공시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제 최근 공시를 통해서 거래정지, 상장 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내용 한번 들여다볼 테고요. 지금 보시면 4월 20일까지 지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진행이 되죠. 지금 결론은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거래 정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도에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지금 개선 기간 중이었죠. 그리고 22년 4월 20일까지 개선 기간이 이제 이어졌고, 이때 다시 이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와중에 21년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차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된 것이고요. 총 2건의 상장 폐지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순차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 사업년도 꾸준히 기업이 이제 받은 제재 조치 내역을 보시면 기업을 이해하는데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쭉 보시게 되면 상장 적격정 실질 심자서부터 관리 종목 지정 등등 해가지고 쭉 있죠. 주요 내용만 이제 요약을 해보면 2019년도부터 말씀드린 전임 임원의 횡령 혐의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 2020년도 분기부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이 나오기 시작했고, 반기 마찬가지로 분기, 반기, 분기 모두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11월 16일에는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 등으로 인해서 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기업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굵직한 인수 합병 투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금 이동이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2020년 12월 22일, 거의 2021년이죠. 2020년 12월 22일 한국필터라는 기업을 이제 합병합니다. 100% 지분을 인수하고요. 주요 제품은 필터 프레스 제품을 사업 영위하는 기업이고, 그 이듬해 21년 4월 14일 또 마찬가지로 로터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플랜트 기업, 설계 시공하는 기업을 또 인수합니다. 이 두 가지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영업권이 이번에 감사 의견에서 지적을 당한 부분인데요.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면, 지금 21년 감사 보고서의 이제 의견 거절 내용 강조사항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영업권의 손상 평가 부분이 있죠. 결국에는 지금 두 번째는 수익 인식, 재고 자산에 대한 감사 증거가 이제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은 사실 좀 많이 심각한 부분이죠. 계좌 관리 관련 내부 통제가 미비하다. 미비한 게 아니고 거의 총체적인 난관을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의견 거절이면 지속 가능한 기업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롭게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 인식할 수 있는 회계 계정이 영업권입니다. 이 영업권은 기존에 사업을 하던 부분에서는 절대 인식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새롭게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이 과정에서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업권의 손상평가가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것은 아까 언급했던 이 두 가지 기업의 이제 합병, 인수 관련된 이 영업권 설정 또는 그에 따른 손상 차손 평가 방식을 이제 지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CNT85 지금 기업 인수 합병한 기업, 쉽게 얘기해서는 피합병, 그러니까 영업권을 인식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피합병 법인이죠. 이제 산 기업들, 이 위에 언급한 두 개의 기업들이 있었는데, 시장 가치보다, 기업의 이제 가치보다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산 그 비싼 차액을 영업권이라고 이렇게 인식해서 계정으로 인식한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 이제 매장을 이제 계약하고 개인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이제 권리금과 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단순하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기업의 가치보다 비싸게 주고 영업권을 샀는데, 고작 1년이 채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쪽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 영업권 가치가 없다고 손상차손으로 떨궈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 내역이고, 특히 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사법인이 불충분하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사실 근데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데 있어서
기업 가치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고 비싸게 사는 거는 뭐 특이한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이 다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산 영업권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했는지 1년이 안 됐는데 손상차손을 잡게 되면서 그 적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한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무형자산이죠. 지난 사업연도 전기 부분입니다. 이 파란색 이 사업 결합으로 인한 취득, 영업권, 인수합병이죠. 56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필터, 그 필터 프레스 제품에 대한 한국 필터 부분이고요. 이번 사업연도죠. 빨간색 네모 보시게 되면 영업권 107억 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랜트 사업을 하는 로터스 엔지니어링 요 영업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 영업권, 초록색에 보시면 영업권 손상 차손이 38억 원 잡혔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법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금액적으로는 38억 원이지만 좀 더 광의로 넓게 본다면 이 영업권을 설정한 부분 또한 이 기업들을 인수함에 있어서 적정 가격에 인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제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기업이죠. 이 필터 프레스 부분 또는 플랜트 부분 보시게 되면 지금 필터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반 이상이 손상차손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약 30억 원 규모고요. 뭐 이렇게 손상차손 잡히 부분이 38억 원, 약 39억 원 수준 되죠. 이렇게 잡혔고요. 각각 한번 개별 인수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필터 프레스 한국 필터죠. 인수 합병 내용입니다. 총 95억 원을 주고 기업을 인수했고 당시 기업의 순 자산은 38억 원이었습니다. 기업의 이제 가치가 지금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차감한 가치는 38억 원이었으니까 기업의 이제 순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38억 원짜리 기업을 여기에 이제 영업권을 56억 원을 더해서 이렇게 총 95억 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2020년 12월 22일 이 인수 합병 기일이 기준인데 이 기업을 38억 원 정도 더 비싸게 38억 원짜리 기업을 56억 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기업 인수합병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영업권 프리미엄을 인식하는 거는 그게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많이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인식 과정에 있어서 적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56억 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지금 사보고 1년이 지난 후 뭐 실질 가치가 없다, 형편이 없어서 그 56억 원이라는 프리미엄 가치 중 영업권 가치 중에 30억 원 정도는 뭐 손해를 본 것 같다라고 회계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영업권 손상 차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사업 환경이 안 좋으니 앞으로도 더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럼 추후에 더 손상 차손 그 폭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 돈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투자라는 이름으로 흘러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기업이 있었죠. 21년 4월 14일 플랜트 사업을 하는 로터스 엔지니어링의 이제 합병가액 살펴보면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을 주고 기업을 샀는데 기업의 이제 순 자산 가치는 빵원이죠. 빵원보다 심한 마이너스입니다. 부채만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마이너스 7억 원, 빚집의 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억 원에 가깝고요. 그래서 영업권이 107억 원 이렇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런 기업을 인수합병해놓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업 가치가 없다고 해서 약 9억 원 정도의 손상 차손을 인식한 것이고 이게 떨궈버린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은 이 비지배 지분에 대한 사업 부분, 그러니까 폐기물 사업 부분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더 이상 이제 사업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뭐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개의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인식한 영업권에 대한 손상 차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감사 의견을 낸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 자료라든지 뭐 제출 뭐 서류를 뭐 이렇게 납득할 정도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기업의 자산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투자부동산 또한은 이제 투자부동산 다음에 무형자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순으로 이렇게 주요 자산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감사보고에서 지적된 내용이 이런 주요 자산 항목이죠. 그리고 일단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를 통해서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우형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영업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선충당금 설정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21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의 이제 매출채권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142억 원 기록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매출채권의 대선충당금이 무려 67.8%나 잡혔습니다. 즉 절반 이상을 못 받는 돈이라고 인식한 것인데요. 게다가 쭉 보시게 되면 미수금과 단기 대여금은 대선 충당금이 무려 99%를 넘어섰습니다. 금액으로는 137억 원, 159억 원인데요. 이 정도면 사실 계좌관리 내부 통제의 미흡 정도가 아니고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될 만한 수준이죠. 기업의 자금이 상당히 지금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다라고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부채 중 대부분은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고요. 211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전환사채 210억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즉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기 때문에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차입금의 성격을 갖고 있죠. 대부분 전환사채고요. 전환사채 지금 남아있는 미상환 사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금 벌써 24회 시비까지 발행이 된 걸로 봐서 기업은 꾸준히 돌려막기 형태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활용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전환 가능 주식수는 4천만 주입니다. 지금 보시는 보시는 요 합산 주식수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기업이 이제 일부 만기 전 취득을 해서 주식수의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보시는 이 표가 정확하고요. 22회 12 만기 전에 취득을 한 부분이 있어서 소각했습니다. 그래서 48억 원이 43억 원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전환 가능 주식수가 일부 조정이 되었고 참고로 21회 22회 12 같은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전환가액 자체가 500원이죠. 즉 액면가입니다. 12의 발행 조건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의 이제 주식수는 지금 73,912주인데 지금 이제 12로 인해서 전환될 수 있는 전환 가능 주식수, 즉 희석 가능 주식수가 57%나 되죠.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이제 있는 거고요. 자본 가볍게 살펴보면 결손금이 상당히 더 깊어졌습니다. 마이너스 739억 원이고요. 21년 결산보고서 기준으로는 자본금이 353억 원인데 사업보고서 공시 이후에 감자 결정 공시가 있었죠. 보시게 되면 50% 무상감자, 즉 자본금이 176억 원으로 감소했고 주식수도 351,956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본 잠식을 우려해서 이렇게 단행한 감자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인해서 더 지금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생겼죠. 상황이 많이 어렵게 된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 투자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업 지금 CNT85 거래정지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관련된 공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